자, 우리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만 4, 5세 반의 기본 생활지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지도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속담이 있으세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한번 고착된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속담이죠.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시기요? 네, 맞아요, 선생님. 가소성이 있는 시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활지도를 하시는지, 문제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같이 우리 아이들이랑 토론을 하고 알아가지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소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 시기라고요, 선생님. 선생님들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그와 함께 우리 아이들은요, 초등과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생활지도에서 만 4세, 특히 만 5세 선생님이 생활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초등과의 연계성에서 학습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추구하는 인간상에. 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각 교실마다 이렇게 약속판을 사진으로 넣어 놓았어요. 선생님들, 저는요, 컨설팅을 갈 때, 특히 만 5세 교실에 갔을 때는 선생님들의 그 상호작용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약속판이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합니다. 왜요? 약속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만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만 4, 5세는 내가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약속을 지켜가면서 내가 자율성을 키우고 주도성을 키우고 독립심을 키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활지도예요.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선생님들, 만 4세, 만 5세 선생님들 3월 달부터 이거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약속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기본 생활지도에는 자조능력이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어요. 자조능력? 선생님들 잘 아시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자신의 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스스로 하자. 그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조능력이죠. 제가 분명히 앞전에 한글 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자조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자조능력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왜 필요하냐고요? 자신감.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만 5세가 되더라도 새로 이 어린이집에 오잖아요. 똑같은 7살인데도 새로운 곳에 가면 자신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그와 함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갈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고요, 그를 통해서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느낌, 자존감이 뿜뿜뿜뿜 발달하게 되는 거죠. 한글 교육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그래서 제가 자조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선생님, 나는 이거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조능력. 내가 자꾸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혹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너무 높은 목표의 수준을 바랬기 때문에 자조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학교 가기 전에 우리 만 5세 아이들한테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면서 많이 성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눌 거예요, 선생님들. 자, 2019 개종유리 과정에서도 이 자조능력을 강조하고 있네요. 첫 번째,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나항이 뭐라고요? 건자, 창감더. 저랑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자주적인 사람이요. 자주적인 사람은요,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게 자조능력과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목표에도 나항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역을 보면요, 사회관계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라고 내용에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유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내가 알고 자신감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거를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만 4세, 만 5세. 근데 선생님들 같은 만 4세, 만 5세라도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건 아시죠? 그 개별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에 따라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린이집에서 특히 만 4, 5세 유아 아이들한테는 자조 능력의 발달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시느냐? 아까 우리 약속판 봤잖아요. 약속판 하나 없는 교실에서 자꾸 선생님이랑 약속 뭐였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건 지시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사람은요, 특히 유아들은요, 내가 만든 약속은 더 잘 지키거든요. 개인차 발달 능력에 따른 교사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소근육만이 자조 능력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운동화 끈을 잘 묶고 혼자 밥을 잘 먹고 이런 소근육에 대한 운동 능력만 자조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체적인 신체의 자조 기술이 이 만 4, 5세 때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본 생활 습관의 기초가 자조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조 능력과 자조 기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능력과 기술인 거죠. 우리 만 4, 5세 아이들 식사하고 대소변 처리하고 옷 입고 벗고 목욕, 몸 단장하기 등의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결정적으로 적절한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의 바탕이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사회활동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어린이집에 와서 인간관계 유지하고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자조기술이라고요. 밥 먹고 대소변 처리하고 옷 입고 벗고 목욕, 몸 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만 5세 선생님들이 특히 대소변 처리하기를 초등학교 가기 전에 꼭 대변 처리를 완벽하게 떼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차에 따라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등학교 또 선생님들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다 함께 우리가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이 중요합니다. 뭐요? 우리 아이가 관찰한 유환준이가 관찰자 인지선이 관찰을 했을 때 이 강문항에 우리 환준이가 자조기술 수준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선생님들이 수시로 관찰하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혼자서 이를 닦는지, 혼자서 세수를 하는지, 단추를 잠글 수 있는지, 도움 없이 옷을 입는지, 숟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지만은 흘리지 않고 먹는지를 선생님들이 면밀히 관찰해서 개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아이, 거의 못하는 아이, 보통, 잘함, 아주 잘함. 한 5개 정도 척도 나누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체크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의 자조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될 겁니다. 발달만 하나요? 아이들이 실패감 느끼지 않고 성공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발달하게 되겠죠. 자, 개인차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쵸? 칫솔질을 할 때도 개인차를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똑같은 만 5세라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혼자서 규칙이나 방법을 획득했을 때 본인이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러한 옷입 키트를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감이나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겠죠. 응용 방법 다양하게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숟가락으로도 옮기지만 스펀지로도 물을 옮기면서 다양한 응용 방법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이거 정말 만 5세, 만 4세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근육 자조기술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큰 물건이나 에디슨 젓가락 이용해 보고요.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시범을 선생님들이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그냥 교실 속에 나와주시는데 단계적인 설명과 선생님들의 지원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로 젓가락을 사용하여 작은 그릇에 콩을 옮기고요. 활동을 정리해서 또 콩을요.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의 빈 그릇으로 정리정돈하도록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정리정돈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은 뭐냐면은 젓가락으로 옮길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감을 본인들이 느끼지만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다양한 물건으로 이렇게 확장 활동하는 거. 선생님들 만 5세 아이들은요, 다양한 확장 활동을 무궁무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갈래 접어 따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이 인형 머리나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에 갔더니 양말목 아시죠, 선생님들? 이거 환경오염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양말목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들이 닦기나 아니면 꼬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소근육이나 자조기술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많이 선생님들이 계획하셔서 교실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운동화 끈매기. 저희 아들은요, 12살이 되도록 운동화 끈을 잘 못 매더라고요. 왜요? 유아기 때 제가 다 해줘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자조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 아이들도요, 이렇게 다양한 교구나 활동들을 통해서 운동화 끈 매기 하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들보다 훨씬 더 잘 매더라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운동화 끈 매기, 놀잇감 속에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자기의 단계 수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